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시간, 위험 관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손보험에 들었는데, 이것도 보험으로 커버가 됩니까? 보험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걸 먼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야기가 수월할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실 분들만 들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내 영역을 먼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표를 어떻게 그리는지랑 상관없이 보통은 이런 표를 그릴 때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위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오른쪽을 빈도라고 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생 빈도. 위쪽으로 가는 거를 위험의 크기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잘 보이시나요? 네, 위험의 크기고 발생 빈도예요. 말로도 설명드릴 텐데 살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무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A4지가 한 장씩 계속 누군가가 훔쳐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4지를 하루에 한 명씩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생 빈도는 계속되죠. 발생 빈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발생 빈도는 많아요. 근데 위험의 크기, A4지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가요? 발생 빈도는 많지만 위험의 크기 자체는 A4지 한 장 값에 해당하는 그 위험 또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영역이냐? 요 영역이에요. 발생 빈도는 높되 손해의 크기는 적은 이 위험은 그럼 과연 이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보험에 가입하세요. 그럼 A4지 한 장 값을 제가 보험사에 계속 청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보험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 발생 빈도에 따라서 손해율을 계산하고 결국은 위험의 크기 곱하기 손해율, 손해 발생 빈도 곱해가지고 보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발생합니다. 뭐냐? 오히려 이런 손해는 발생 빈도가 크긴 하지만 위험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A4지가 없어진다. 뭘 하면 되느냐? 그냥 CCTV 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면은 당장에 CCTV에 나오니까 그 사람이 A4지를 하루에 한 장씩 훔쳐가던 사람이 CCTV를 달았다는 걸 아는 순간은 더 이상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절도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험으로 가입하기보다는 그냥 CCTV를 다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러면은 위험의 크기도 아주 작아.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A4지 한 장씩 누가 훔쳐가요. 혹은 1년에 한 5번 정도 A4지 한 4, 5장을 훔쳐가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 굳이 CCTV를 달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A4지 가격이 한 장당 50원이다. 곱하기 5장 250원. 1년에 4번 일어난다고 한다면 1,000원. 1년에 1,000원이에요. CCTV를 달 만한 그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 그냥 인수하는 게 낫죠. 이거는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위험은 그냥 보유하는 거죠, 내가. 감수하겠다. 그게 훨씬 나아요. 이것 때문에 CCTV를 다는 것보다. 근데 빈도가 아주 많이 발생하면 결국은 빈도는 많이 발생하지만 위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그냥 관리를 하는 거죠. CCTV를 달던 이런 방식으로 그냥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보험은 어느 영역에서 작동을 하는 거냐? 바로 요 위쪽일 겁니다. 즉 발생 빈도가 매우 크고 혹은 위험의 크기가 매우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과연 보험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생 빈도가 매우 크고 위험의 크기도 되게 크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마트, 잠금 장치를 아주 잘 해놨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트는 다 털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마트와 관련된 보험사들이 전쟁이 났는데도 그 마트에서 손해 입은 것을 배상하겠습니다라고 보험에 가입시켜줄 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한 번 사태가 발생하면 발생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 것, 그리고 손해의 크기도 마트가 뭐 조금만 훔쳐가겠습니까? 다 털어가지? 그러면 결국은 발생 빈도도 크고 위험의 크기도 큰데 이런 부분은 보험사가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보유한 사람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아예 회피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필요한 거를 회피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건 어디에 적용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라크가 전쟁이 났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났던 국가에 진출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현재도 그 국가에서 내전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에 진출하려는 어떤 건설 회사가 보험사에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보험사는 그 보험을 인수해야 되느냐? 인수 안 하려고 하겠죠.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면책으로 하면서. 그러면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쟁이 빈발한, 내전이 빈발한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맞느냐? 안 해야죠. 그게 바로 위험관리론상의 회피기법인 거예요. 그냥 그 일은 안 하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보험사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영역은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발생 빈도는 적어요. 빈도는 낮아요. 적어요. 근데 한 번 발생하면 손해의 크기나 위험의 크기는 상당히 높은 부분, 이 영역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보험에, 즉 보험사에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하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부분? 어떤 거냐? 그냥 암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암보험으로. 암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나 100% 암에 걸릴 거야 생각하나요? 아니죠. 확률 싸움이잖아요.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첫 번째 건강을 잃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겁니다. 혹은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치료비도 필요하고 한데 실제로 경제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암투병이 1년 만에 끝난다. 그러면 다행인데 2년, 3년 가게 되고 재발하게 되고 하면 상당한 기간을 힘겹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빈도는 적지만 한 번 발생했을 때 손해나 위험의 크기는 큰 부분을 보험에서 커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보험사에 혹은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디덕터블,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왜 자기부담금이 있느냐? 우리 아이들 보면 어릴 때 이제 뭐 유난히 병치레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고, 혹은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인 경우에도 조그만 감기에 걸려도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몸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은 뭐냐? 발생 빈도도 많고, 근데 손해의 크기는 적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보험에서 담보하는 거는 발생 빈도가 적고 위험의 크기가 큰 부분을 보험으로 담보를 해야 되는데, 고객은 뭘 물어보느냐? 발생 빈도는 많고 하지만 손해의 크기가 적은 부분, 즉 요 영역이죠. 요 관리를 해야 되는 이 영역을 보험으로 줄 수 있나요? 보험금을 줄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보험사에다가.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원래 관리를 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해야 될 영역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잠시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이 관리를 해야 될 영역을
관리를 하지 않고 계속 청구를 들어오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아, 고객님, 제가 위험 관리론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죠.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조그만 감기나 콧물 나거나 기침 나거나 하는 것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걸 보험으로 다 담보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는 어떻게 하느냐? 디덕터블을 두는 거예요. 뭐냐? 자기 부담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빈도도 적고 위험의 크기도 적은 부분도 역시 당연히 자기 부담금으로 다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냥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고객님, 뭐 얼마 이하의 손해는 그냥 본인이 감수하시고요, 그걸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만 저희 보험사에 청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관리 기법이라고 하는데, 위험관리론에서 나오는 위험관리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원래 이게 보험에서 커버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잘 머리에 넣고 나시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이게 어디서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렇게 위험관리론에 대해서, 즉 기본적인 위험관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차차 다른 내용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